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달 통장에 몇만 원씩 입금될 수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고 계신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옆집 어르신은 이 돈으로 매달 맛있는 식사를 사 먹고 전기요금을 아끼며 그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돈 정부나 지자체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움직여야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7월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혹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는 복지 혜택들이 정말 많아요. 효도수당, 장수수당,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들이 여러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만 하면 사흘에서 일주일 안에 통장에 짠하고 입금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마트에서 만난 70대 중반의 김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장을 보다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야, 그 영상 보고 신청했더니 정말로 돈이 들어왔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자세히 물어보니 장수수당이랑 효도수당을 한 번에 신청해서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게 아까워서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60대 후반의 박 아저씨가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덕분에 에너지 바우처 받아서 전기료 걱정 덜었어요. 라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런 걸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왜 이런 좋은 제도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대상이겠어? 하면서 그냥 넘어가다가 몇 년 동안 수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 넘는 돈을 놓친 어르신들의 사연을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마트에서 장 보다 보면 예전 같은 돈으로는 장바구니가 반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전기료, 가스료도 겨울이면 10만 원 넘게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까 고민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구독자분들께는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팁들도 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바로 지역별 장수수당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시에 살아도 구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고 신청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이사를 가신 후에 장수수당이 월 3만원 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사를 장수수당 때문에 가실 분은 없겠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꼭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 제한이에요. 보통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어떤 지역은 65세부터도 가능해요. 80세가 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 언제 알려주냐고요? 생일 지나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효도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특이한데 자녀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바빠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요. 에너지 바우처는 또 어떻고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전기료나 가스료를 직접 할인해주는 거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비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바우처만 받아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은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신청도 직접 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메모장 꺼내시고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용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복지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7월 첫째 날부터 여러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효도 수당이나 장수 수당이에요. 둘째,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특별 지원금이고요. 셋째, 전기요금을 쫙 깎아주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감면 혜택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은 절약할 수 있어요. 먼저 효도수당과 장수수당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 사는 80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옆 동네 송파구는 70세 이상부터 3만 원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함정이죠. 어떤 곳은 소득 제한이 있고 어떤 곳은 나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구로구에서 강서구로 이사를 가신 후에 장수수당이 월 2만 원 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서울시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특별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한 번에 지급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몇십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지원금은 보통 명절이나 특별한 시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 기간이 짧아서 놓치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를 할인해줘서 생활비를 확 줄여주는 혜택이에요. 현금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깎이는 금액을 보면 현금 받은 기분이 들 거예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 틀거나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최영순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최 어르신은 우연히 이웃에게 효도수당 얘기를 듣고 주민센터에 갔어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하나 들고 갔더니 신청서 5분 만에 작성하고 나흘 뒤에 5만 원이 입금됐대요. 어르신 말씀이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커피 한 잔 사 먹으니 삶이 좀 더 행복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내가 이 혜택 대상인지 어떻게 아는 거지? 걱정 마세요.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대상자는 보통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져요. 나이, 소득, 그리고 특별 조건이에요. 나이부터 보면 대부분 65세 이상이고 어떤 지역은 80세 이상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은 70세 이상부터 효도수당을 주지만 대구는 80세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나이 기준이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는데 1인 가구 기준 월 9만 원 이하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보험료 영수증 챙겨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시는데 의외로 기준이 넉넉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 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록,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혜택 찾기 메뉴에 생년월일, 소득, 건강보험료를 입력해 보세요. 몇 초 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쫙 나와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둘째,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효도수당이나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조회해 줄 거예요. 요즘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대전의 68세 박민수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자녀가 복지로에서 조회해보니 차상위 계층으로 효도수당 대상이 됐어요. 신청 후 일주일 만에 첫 3만 원이 입금됐고 지금은 매달 꼬박꼬박 받으신대요. 이 돈으로 약간 걱정 덜었다며 뿌듯해 하셨죠. 자, 이제 신청 방법입니다. 솔직히 이거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여러분이 준비할 건 딱 두 가지예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이걸 들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효도수당 신청하려고요. 라고 말하면 직원이 신청서를 주고 5분 안에 작성 가능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챙겨야 할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세요. 요즘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주말에 같이 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공인인증서로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앱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주소지예요. 복지 혜택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만 제공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갔다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 이사 후 주소 갱신 안 했다가 신청 거절당한 사례도 많거든요. 경기도 고양시의 75세 이정의 어르신은 이사 후 주소를 갱신 안 하고 예전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새 주소지로 다시 신청하니 열흘 만에 4만 원이 입금됐답니다. 이런 실수만 없었으면 더 빨리 받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셨죠. 혜택이 이렇게 좋은데도 놓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흔한 실수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하면서 안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차상위 계층도 대상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주소지 실수예요. 이사 후 주소 갱신 안 하면 신청 무효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이 필수예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세 번째는 기한을 놓치는 거예요. 에너지 바우처처럼 7월 첫째 날부터 9월 30일까지만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네 번째는 중복 신청 문제예요. 효도 수당 받고 있는데 비슷한 장려금 신청하면 조정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온라인 입력 오류예요. 복지로 앱에서 소득이나 주소 잘못 입력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주민센터 방문 전에 전화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뭐가 있나요? 물어보세요. 직원이 여러 혜택을 한 번에 알려줄 거예요. 또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혜택도 있나요? 꼭 물어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이제 알았죠? 7월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이 복지 혜택들 신청만 하면 내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돈이에요. 효도수당으로 매달 커피 한 잔, 손주 용돈, 약값 걱정을 덜 수 있고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이 혜택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와요.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거든요. 지금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챙기시고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걸거나 방문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뭐가 있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꼭 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고요. 둘째, 나이와 소득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한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가족이 대신해도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과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겨요.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몇 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작년에 이런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주민센터에 가셨대요. 그때는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매달 받는 7만 원으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귀찮다고 안 갔으면 지금까지 얼마를 못 받았을까 하시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시고 나서 여름 전기료가 반으로 줄었다고 연락 주셨어요. 작년 여름에는 에어컨 틀기가 무서웠는데 올해는 마음 편히 틀 수 있어서 건강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복지제도의 진짜 효과겠죠.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리고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도 큰 효도랍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녀분들이 함께 알아보시고 도와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상을 가족 단체 톡방에 공유해 주시거나 부모님께 직접 보여드리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복지 혜택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제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새로운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보세요. 작년에 이미 신청했는데 올해 새로운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의외로 새로운 혜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웃 어르신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어 보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만나시면 나는 이런 혜택 받고 있는데 너는 어때?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혜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꼭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세요.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114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줘요.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하시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영상을 보신 김에 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어요 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거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으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서 신청하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 계속 가져올게요. 자, 지금 당장 주민센터 전화번호 검색해서 전화 걸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복지로.go.kr이고요. 주민센터 문의는 114로 전화해서 전화번호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통장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으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